다음에 구분 폐지에 따른 대지 사용권 소멸했는데요. 2016년 대법원 판결이고요. 이게 토지주가 지상 건물 주 상대로, 지상에 있는 건물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뭐라고 함견했냐면 이거는 대지 사용권 성립에 반해가지고 무효다. 오히려 토지 취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항변을 했는데, 요 사안은 제가 조금 그 시점 자체를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하고심 판결을 봤는데 하고심 판결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이론만 저희들이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이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이게 분양을 했답니다. 이걸 소유권자가 분양 계약을 다 했다가 뭔가 분양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죠? 분양 사업이 잘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몇 개 분양된 걸 다 해지해버리고 한 동 건물의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그냥 보존 등기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구분 폐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구분 폐지다. 그러니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분양도 다 되고 분양 계약까지 되고 했습니다만, 그 어떤 이유로든 분양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건물 한 동을 그냥 한 개의 건물로 보존 등기를 마쳐버린 거예요.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구분 폐지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땅 소유권은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죠. 집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점은 제가 그 땅 소유권자의 이게 분리해서 처분된 그 시점은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논리로 해서 땅 소유권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유효한 분리처분 이후의 대지사용권 성립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전유 부분하고 대지사용권이 유효하게 이제 분리처분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리처분된 상태는 그 항구적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고, 그 이후에라도 어떤 사유로든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했다면 해당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분리처분 금지 20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유효하게 분리처분된 대지 지분을 낙찰받은 원고가 그 후에 대지 지분에 상응하는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별도의 의사나 의사표시 없이, 절차나 의사표시 없이 그때부터는 대지사용권이 성립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땅 지분만 낙찰받았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이 전유 부분까지 취득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대지 지분은 결국은 대지 사용권화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 분리처분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그게 조금 그렇게 단순한 건은 아니고, 땅 지분을 예를 들면 100평을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그 한 10평 정도에 해당되는 구분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구분 소유권을. 그러면 그 10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100평 중에서 10평은 대지 사용권화 되고 90평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저당권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뭐 그런 식의 논리인데, 보십시오. 이 사건이 이제 사건 자체는 이제 청구 2라고 그래서요. 청구 2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0평 땅을 낙찰받았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이 한 10평에 해당되는 구분 소유권을 낙찰받았는데 그 구분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지분이 한 10평 정도가 된다면 그 10평은 이제는 붙어버렸잖아요. 그죠? 붙어버렸고 나머지 90평만 분리처분이 되는데도
그거를 저당을 같이 이제 대지권 등기화가 안 되는 모양이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경매 놓고 나서 그 100평 모두가 경매로 나오게 되니까 그 경매 문제 있다. 그게 경매 문제 있다. 90평은 경매가 진행될 수 있어도 10평은 같이 그 대지 사용권화 돼가지고 경매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식의 이제 재판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요거를 이제 지금 보시면 청구 이의 사건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조금 낯선데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라 그러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이게 근저당 자체가 이제 무효기 때문에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하고, 그 경매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 정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 이의라는 형식으로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청구 이의를 그냥 이건 사실은 사건명이기 때문에 처음에 청구 이의를 했다가 나중에 청구 취지 변경하고 이런 경우는 왕왕 생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청구 이의는 이제 판결 확정받고 나서 판결을 받았는데 뒤에 돈을 다 갚았다. 그래서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청구 이의를 하는, 그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재판을 하는 것이 청구 이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여튼 근저당권의 어떤 부분을 다투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청구 이의가 아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